안녕하세요. 예술과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트뱅입니다. 오늘은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를 보다 문득 생각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39년 9월 1일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 서쪽 국경을 침공하게 되면서 인류 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남겼던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이 나치의 손에 하나씩 넘어가게 되고 프랑스도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치 독일군이 영국으로 공격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영국은 새로운 총리를 위임하게 되는데 결국 그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아마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일 것 같습니다. 그는 1m 70이 안 되는 작은 키였지만 풍채가 좋았었고 고집스럽고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불같은 다혈질 성격 때문에 주변 인물들이 그를 꺼려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눈빛만 보아도 느껴지시죠? 그는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보호전쟁, 제1차 세계대전 등등 많은 전쟁을 거쳐가게 됩니다. 이렇듯 그의 삶은 늘 전쟁터였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심신을 위로하고 달래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 작전 실패로 장관직을 사퇴하고 우울증을 잊기 위해 시골에서 수채화,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대였었습니다. 그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떠한가요? 생각보다 잘 그렸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의 그림은 히틀러의 그림과도 많이 비교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히틀러는 원래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었고 지금도 그의 그림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히틀러의 수채와 바바리아의 노이슈판슈타인 성을 포함한 14개의 작품이 최근 2015년 경매에서 39만 1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히틀러는 그림 경매에서 처칠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처칠의 샤티웰의 양이 있는 풍경은 소더비 경매에서 100만 파운드,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원에 팔렸으며 2014년 샤티웰의 금붕어 연못이 176만 파운드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원에 팔리기도 했죠. 이것은 그의 명성도 있겠지만 그의 작품성 또한 뛰어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카소는 처칠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림만 그렸어도 꽤 넉넉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의 그림은 불같던 성격과는 다르게 참으로 서정적이고 차분합니다.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약 5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이 모두 다 풍경화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칠에게 왜 인물화를 그리지 않고 풍경화만 그리느냐라고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무는 내 그림을 보고 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 그의 성격다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로서 자신의 결정, 그 한마디에 전쟁터에서 수많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로서 수많은 주변의 질타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을 그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인 이 그림에 있어서는 아무 말 없이 오직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이 자연을 그려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가였었고 성실한 화가이자 후에는 저서인 제2차 세계대전으로 노벨 문학상도 받게 되는 너무나도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가 사랑이 대단했던 인물로서 하루에 10대 이상의 시가를 피웠었고 스카치 위스키를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가 또 정말 사랑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발포성, 스파클링 와인으로서 그의 샴페인 사랑은 대단한데 몇 가지 그가 했었던 말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아무리 위기와 재난이 계속된다 하여도 나에게는 언제나 샴페인 한 잔 마실 잠깐의 여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프랑스를 탈환하기 위해 나아가는 영국 군인들에게 이렇게 또 그는 말을 합니다. 제군들,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샴페인 때문이라는 것도 상기하라 라고요. 특히 그가 정말로 사랑했었던 샴페인은 바로 폴 로저입니다. 1849년 1월 처음 와인을 판매하기 시작한 폴 로저는 샹파뉴 지역의 에페른에 설립된 와이너리로서 연간 150만 명 정도를 생산하게 되는 중간 규모의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작지만 위대한 샴페인으로서 특히 긴 시간 동안 숙성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숙성 기간을 거친 후 와인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좌우명은 완벽한 샴페인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품질이다. 라고 합니다. 긴 숙성기간으로 짙고 강렬한 풍미가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것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한 기포는 톡톡 튀면서 입안을 즐겁게 해주고, 또한 신맛, 단맛들의 밸런스가 좋아 잘 만들어진 건축물과 같이 구조적이며 섹시하고 관능적이기까지도 합니다. 숙성기간과 품질에 따라 7가지로 나뉘어 생산이 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약 30유로에서 2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4만원에서 35만원대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폴 로저를 마시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기에 윈스턴 처칠이 이 와인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 와인을 사랑했었냐면요, 자신의 경주마 이름을 폴 로저라고 했을 정도였었고, 처칠이 사망했을 때에는 폴 로저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라벨에 검은 테를 둘러 조의를 표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5년부터는 처칠의 이름을 딴 퀴베 윈스턴 처칠 샴페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와인은 폴 로저 샴페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샴페인으로서 와인을 만드는 블렌딩, 양조법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윈스턴 처칠의 굴하지 않는 꿋꿋한 정신과 성격을 반영했다라는 수주로만 알려져 있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로 전해지고 있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가 윈스턴 처칠, 그의 불도저 같은 강인하고 불같은 성격 뒤로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를 매만져 주었던 것이 바로 그의 그림과 이 샴페인 한 잔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은 그가 사랑했었던 이 샴페인 한 잔 어떨까요? 지금까지 예술과 와인을 사랑하는 남자 아트뱅의 정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